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깊은 가족 이야기와 시니어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가족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도착한 사연은 경기도에 사는 68살 영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은 손주와의 봄 소풍을 기다리며 새벽부터 김밥을 쌌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가방까지 다 챙겨놓고 결국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먼 데는 같이 못 가시겠어요. 그 말이 어찌나 아팠는지 어머님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변비나 장 불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며 조금씩 좁아진 일상, 가족 앞에서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다시 손주의 손을 잡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연과 건강 상식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빨리 가야 앞자리 앉아. 그 작은 손이 제 손바닥 안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웃으며 말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랑 할머니가 제일 먼저 가자. 그런데 그날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제 눈은 손주 얼굴이 아니라 공원 입구 화장실 표지판을 찾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 또 배가 불편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혹시 몰라서.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차라리 한마디 해주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시냐고, 괜찮으시냐고, 병원 가보자고. 그런데 며느리는 손주 물병만 고쳐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도 가족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구나. 저는 젊어서부터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양말을 찾아 신겼습니다. 시장에 가면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콩나물 1,000원어치, 두부 한 모, 멸치 한 봉지. 그걸 들고도 버스 정류장까지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뒤에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니 제가 손주 반찬을 챙겼습니다. 장조림, 계란찜, 멸치볶음. 손주가 좋아하는 건 작은 통에 따로 담았습니다. 할머니 반찬 최고야. 그 한마디면 손목 아픈 것도 잊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화장실 위치부터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주 소풍을 포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어도 속이 묵직해도 시원하지 않아도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 말 하나로 제 몸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외출 전에는 꼭 화장실을 2번 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면 문 가까운 자리를 찾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메뉴판보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먼저 봤습니다. 며느리와 백화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배가 묵직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며느리야, 나 화장실 좀.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녀오세요. 그날 저는 화장실을 3번 갔습니다. 한 번은 앉아만 있다가 나왔고 또 한 번은 배가 아픈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며느리가 기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화장실 가? 아이 말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듣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입을 살짝 막았습니다. 민준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 말도 저를 감싸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창피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 가자. 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집에 가실까요?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왜?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무리.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장바구니 2개 들고도 무리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명절 전날 밤새 전을 부쳐도 무리라는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화점 한 바퀴 도는 것도 무리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놓고 간 쇼핑백이 의자 옆에 있었습니다. 손주 양말 2켤레, 제 얇은 카디건 하나, 그 카디건을 꺼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서 있는데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며칠 뒤 손주 유치원에서 가족 소풍을 간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손주는 전날부터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김밥 싸줘야 돼. 할머니, 내 친구들한테 장조림 자랑할 거야. 할머니, 나랑 돗자리 같이 앉아. 저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소풍 전날 밤, 저는 김밥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당근을 볶고, 시금치를 무치고, 계란 지단을 부쳤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작은 소시지도 데쳤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속이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 또 가고 싶었습니다. 가면 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습니다. 버스에서 배가 아프면 어쩌지? 공원 화장실이 멀면 어쩌지? 손주 친구들 앞에서 계속 화장실만 찾으면 어쩌지? 아침 7시가 되었을 때 저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못 갈 것 같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손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안 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가 말할게. 그리고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괜찮아요. 그 말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먼 데는 같이 못 가시겠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쁜 말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걱정해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꼭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우리 일정에 부담이에요. 전화를 끊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김밥 재료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계란지단은 식어가고 김은 눅눅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주에게 주려고 산 딸기 한 팩도 싱크대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말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김 한 장이 부서졌습니다. 그 바스러진 김 조각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많이 아픈 것도 아닌데, 큰 병이라고 들은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손주 소풍 하나 못 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날 저녁,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마음이 다쳤습니다. 뭐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리려고요. 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또 뭐 좋은 거 사왔니? 며느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히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뭘 먹이라는 거면 됐다. 유산균이니 뭐니 그런 거 나도 많이 들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나를 귀찮아하다가 이제는 뭘 사다 먹이려는구나. 며느리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소풍장에서 울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왜 울어? 며느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김밥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속상했던 건 어머니가 못 오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겁났을까 하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봉투에서 물건을 꺼냈습니다. 약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겉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몸 기록장.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부터 찾지 말고 사흘만 적어보면 안 될까요? 뭘 적어? 뭘 드셨는지, 물은 얼마나 마셨는지, 언제 화장실에 가셨는지, 언제 불편했는지요. 저는 민망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걸 왜 적어? 창피하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말을 같이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몸이 보내는 말. 저는 그동안 제 몸을 혼냈습니다. 왜 이러냐? 왜 나를 창피하게 하냐? 왜 손주 앞에서 나를 작게 만드냐? 그런데 며느리는 혼내지 말고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의사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광고처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딸처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들면 장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대요. 식사량이 줄고 물을 덜 마시고 움직임이 줄면 배변 리듬도 흔들릴 수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을 자주 거릅니다. 입맛이 없다고 커피 한 잔으로 넘깁니다. 물은 일부러 덜 마십니다. 밖에서 화장실 갈까봐 무서워서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을 너무 안 드시면 변이 더 딱딱해질 수 있대요. 섬유질도 갑자기 많이 먹는 것보다 물하고 같이 천천히 늘리는 게 좋고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몸에 좋다며 고구마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좋다니까 먹었습니다. 나한테 맞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수첩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침 식사, 물, 걷기, 화장실, 배 불편한 시간, 기분. 칸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다가 말했습니다. 너 나를 환자 취급하는 거니? 며느리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를 가족으로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사흘 동안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아침, 저는 따뜻한 물 반 컵을 마셨습니다.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침은 밥 반 공기, 된장국, 나물 조금, 계란찜을 먹었습니다. 커피는 밥 먹고 바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췄습니다. 식후에는 집 앞을 10분 걸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배가 아주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날 바로 모든 게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여전히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첩에 적으니 이상하게 덜 무서웠습니다. 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제가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식이 없는데도 불안해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면 더 불안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 수 있대요. 몸이 신호를 줄 때 가고, 안 되면 잠깐 나왔다가 다시 보는 게 낫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화장실도 밀고 당기기가 있구나.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몸하고 싸우지 말자는 거죠.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싸움터처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꼭 이겨야 한다고요. 하지만 몸은 싸워서 이기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달래고 살피고 기다려야 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셋째 날에는 식사 시간을 조금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았고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마셨습니다. 채소와 나물도 밥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다는 음식도 갑자기 많이 드시면 불편할 수 있어요. 몸에 맞게 천천히 보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 이야기는 참 이상합니다. 누가 좋다고 하면 나한테도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균이 좋다더라. 식이섬유가 좋다더라. 고구마가 좋다더라. 말린 자두가 좋다더라.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맞는 건 아닙니다. 보충제나 건강식품은 보조로 참고할 수는 있어도 그것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생활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가거나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면 병원에 가야 하니? 며느리는 휴대폰에 적어온 걸 천천히 읽었습니다. 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피가 보이거나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설사와 변비가 심하게 반복되거나 갑자기 배변 습관이 많이 바뀌면 꼭 상담받으셔야 한대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무섭지만 필요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것도 문제고 혼자 겁먹고 아무 데도 못 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드시던 약이나 건강식품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대요. 혼자 끊거나 늘리지 말고요. 저는 그 말에 찔렸습니다. 며칠 전 친구가 준 알약을 몰래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냥 화장실 편하라고 준 거야. 며느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뭔지 알고 드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저한테라도 보여주세요. 아니면 약사님께 물어보세요. 몸에 들어가는 건 작아 보여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 말은 잔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 말이 고마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수첩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편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외출 전 무조건 겁부터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았고 물을 조금씩 마셨고 식후에는 10분이라도 걸었습니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제 몸을 닥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보름 뒤 손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공원 갈래? 저는 예전 같으면 먼저 걱정했을 겁니다. 화장실은 어디 있지? 버스는 얼마나 타지? 배가 아프면 어쩌지? 그런데 그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물병 하나, 작은 수첩 하나, 휴지, 그리고 손주가 좋아하는 장조림 작은 통.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준비하세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날 소풍장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먼 데는 같이 못 가시겠어요. 저는 그 말 때문에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서툴렀을 뿐 며느리도 겁이 났던 겁니다. 제가 무너질까봐, 제가 더 창피해질까봐, 제가 혼자 참고 있을까봐. 공원은 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그래도 저에게는 큰 외출이었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괜찮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봬도 기분이 괜찮네. 손주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주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장조림통을 열자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반찬 냄새 난다. 싫어? 아니, 좋아.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수첩 맨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 손을 잡고 걸었다. 그 한 줄이 저에게는 약보다 컸습니다. 제 배가 완전히 좋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걱정이 다 사라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조금 덜 두려워졌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 걱정이 있다고 해서 손주 손을 영영 놓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기록하고 식사를 살피고 물을 챙기고 조금씩 움직이고 필요하면 의료진에게 묻는 것, 그 작은 일들이 다시 일상을 넓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뜨끔하신 분이 계실까요? 외출 전 화장실 걱정부터 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아직 괜찮지만 미리 장 건강과 생활 습관을 챙기고 싶다면 숫자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니어 건강 상식과 가족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은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생활 습관 참고용입니다. 특정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오래가거나 통증, 출혈, 급격한 체중 감소, 심한 설사나 변비가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